안녕하세요.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의 소식들을 전하는 계양톡톡의 권혜정입니다. 여러분은 반포지효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까마귀 새끼가 자라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효라는 뜻인 반포지효는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식의 효도를 이르는 말인데요. 항상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어도 실천하기는 힘든 효도. 반포지효의 마음을 되새기기 위한 사생대회가 계양에서 열렸습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주최로 열린 효사생대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로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과 인성교육을 위해 개최된 행사인데요. 이번 9번째 효사생대회는 계양군의 초등학생 약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대회 참가 학생뿐 아니라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간단한 개회식 후 사생대회에 막이 오르고 학생들은 효를 주제로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냈는데요. 같은 주제지만 표현은 천차만별,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정성스레 그린 그림들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번 대회의 수상작은 학생 스스로 그림을 완성하는 노력과 주제 표현력 등의 심사 기준으로 외부 전문 심사위원회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학교를 통해 개별 시상될 예정인데요. 효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그림을 완성한 학생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이번 제9회 효사생대회가 학생들로 하여금 어른들을 공경하는 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합니다. 동물과 식물, 곤충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숲. 이 다양한 생명들이 자라는 숲은 때로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학습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인천의 진산 계양산에서 숲의 세계를 체험하는 즐거운 교실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첫 수업을 시작한 2018년 생태숲 교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2차례 각각 1시간씩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태숲 교실에서는 숲 해설 전문가와 함께 계절별로 변하는 숲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자연을 주제로 한 탐구놀이,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는 7월까지 장미원, 8월과 9월에는 목상동 솔밭, 10월과 12월까지는 이막 삼림욕장에서 매달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2018 생태숲 교실에 참여는 구청 홈페이지의 안내사항 확인 후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체험 희망 날짜는 5일 전 오후 5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양산에서 펼쳐지는 2018 생태숲 교실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친 일상 속 꿀맛 같은 휴식이 되어주는 주말. 멀리 나가기는 부담스럽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까운 생각이 드신다고요? 그럴 땐 바로 이곳을 찾아보시는 것 어떨까요?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즐기는 주말의 문화 산책. 2018 토요문화 한마당이 올해도 시작됩니다. 토요일마다 구민들을 찾아오는 문화공연 2018 토요문화 한마당이 올해도 계양 곳곳에서 계양구민들을 찾아옵니다. 토요문화 한마당은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무대 공연의 기회를 선물하기 위해 개최되는 문화공연인데요. 매년 계양의 다양한 장소에서 열려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의 토요문화 한마당 역시 노래와 춤,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가들과 함께하는데요. 6월 16일 토요일 4시 장미원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가장 더운 8월을 제외하고 오는 9월까지 서운야외 공연장, 이촌 근린공원 등 다양한 곳에서 개최됩니다. 1시간 반 동안 가벼운 문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2018 토요문화 한마당. 토요문화 한마당에 올해도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기대하며 구민들의 주말이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자외선 지수가 연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외선이 강한 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꼼꼼한 자외선 차단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계양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계양에 빠지다도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양의 매력에 여러분을 푹 빠지게 할 개양이 빠지다 리포터 장수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삶의 흔적, 우리 계양구에도 이런 귀중한 문화재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나요? 물론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요. 이걸 책으로 달달달달 공부하기에는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바로 살아있는 역사 공부를 하러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글로만 배우던 역사 공부, 이젠 안녕!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찾아 가까이에서 느끼고 체험하며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 공부. 문화재 체험학습 프로그램 생생문화재 사업이 출발 생생개양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한 해 개양의 초등학생 친구들과 구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던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은 올해도 알차게 꾸며지는데요. 삼생매력 우리고을이라는 주제로 개양의 문화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네. 이 생생문화재 체험의 취지는 어떤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가르쳐주자.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지역의 역사물이 뭐가 있고 뭐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옛 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도 좀 가르쳐주면서 문화재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역사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자는 취지죠. 5월에 시작된 생생문화재 사업 삼생매력 우리고을에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우리고장의 문화재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곳 부평 도우보청사입니다. 부평 도우보청사의 체험 프로그램은 가자 조선 탐험대라는 주제로 꾸며졌는데요. 오늘의 과거로 조선 탐험을 떠난 아이들과 조선 탐험대의 길잡이가 돼줄 문화해설사 선생님이 먼저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본격적인 조선 탐험이 시작됩니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는 부평도부청사는 옛 관아 건물로 세종과 세조의 재위기간 중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소실되어서 숙종 때 다시 중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평도부청사에 오셨사옵니까? 부평도부청사 주변에는 조선시대 연못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춘 인천시 문화재 자료 제1호 요근지와 정조가 활을 쏘았다는 인천시 문화재 자료 제3호 어사대도 있고요. 부평도부청사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500년 수령의 은행나무,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1호 계산동 은행나무 역시 부평도부청사와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옛날 건물이 있구나 하고 지나쳤던 공간이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니 정말 놀랍죠? 부평도구를 간단히 둘러보고 조선탐험대가 해볼 체험은 이름하야 나의 문화유산 만들기. 짜잔! 저도 지금부터 부평도구청사를 친구들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과거엔 23동 23칸이라는 웅장한 규모였다는 부평도구청사. 안타깝게도 지금은 건물 한 동밖에 남아있지 않는데요. 과거에는 기역자 모양으로 있었던 건물이 현재는 일자 건물로 바뀌어서 정면 6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도리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부평도구청사를 만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피트의 조각들을 차례차례 떼어내고 설명에 따라 하나씩 조립을 시작하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아이들도 집중, 저도 집중. 정성스럽게 조립을 하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떼고 조립하고 떼고 조립하고 어느새 부평도구청사 완성! 일단은 학교에서는 그냥 인터넷으로만 찾아보고 이거는 직접 만들어보고 안에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아요. 체험이 끝난 후에는 부평도구청사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전시실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작년 초 새 단장으로 더욱 깔끔해진 전시실 안에서는 부평 도호구청사의 옛 모습과 계양의 역사를 다양한 전시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모습이 재현된 전시물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했던 규모. 모두가 잘 남아있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마음도 조금 들더라고요. 영상은 물론 해설사 선생님의 맛깔나는 설명과 함께하니 지루할 틈이 없는 역사 공부. 제가 어릴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평 도호구청사에 대해서 쏙쏙들이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들었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들으셨겠죠? 그러면 지금 바로 퀴즈 타임으로 함께 가보시죠. 다가오는 순서는 바로 퀴즈 시간. 오늘 해설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맞춰보는 시간인데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퀴즈를 맞추는 아이들. 계양 도호구청사가 아니라 부평 도호구청사일까요?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아까 했으니까 다른 친구 줄게요. 옛날에 부평에서 맞습니다. 예, 나오세요.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즐기고 배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쉽게도 벌써 조선탐험대의 마지막 탐험 자리가 다가오고 이번에는 마당극을 통해 조선시대를 탐험하는 건데요. 세종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인 이명대군의 후손 이찰 이을 형제. 지금으로 따지면 갈산동에서 살던 형제는 행실이 바르고 효성이 지극해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총 6년간의 신묘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후 저처럼 효성에 감동한 사람들이 형제에 대한 상소를 올렸고 현종이 형제에게 효자정렬을 내리게 되는데요. 마당극에 담긴 효의 의미를 생각하며 신나게 마당극을 즐기는 아이들. 아마도 이렇게나 즐거워하는 걸 보면 오늘 배운 계양의 옛 이야기들이 쉽게 잊혀지진 않을 것 같네요. 여기에 누가 왔었고 그 요근지가 왜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기분도 좋고 부평도 부청사에 대해 많이 모르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시살 줄 알았는데 영국도 보고 만들기도 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은 거는 그 은행나무가 그냥 은행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 계양구 은행나무가 제일 남았어요. 부평 도호구청사에서 즐긴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가자 조선탐험대. 5월에 탐험을 함께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진 마세요. 삼색 매력 우리골 아직 2가지 매력이나 남았다고요. 네, 오늘 계양의 문화재에 대해서 배워봐서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는데요. 이 생생문화재 체험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6월에는 부평 향교에서 향교 역사와 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 예절에 대해서 탐정 역할극을 통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꼬마 선비의 탐정 도전극이라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요. 네. 9월에는 계양 산성에서 산성 걷기와 그다음에 유적 보물찾기라는 어떤 그 추억 만들기를 통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꿈을 담은 계양 산성 걷기라는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문화재 탐방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계양의 문화재와 역사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6월에 부평향교, 9월에 계양산성 프로그램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우리의 역사. 오늘은 생생문화재 체험과 함께 해봤는데요.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니까 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게 어렵게만 생각했던 역사가 이렇게나 재밌나 싶더라고요. 이 생생문화재 체험은 6월에서 9월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셔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리포터 장수빈이었습니다.